그즈음 저는 행복에 부풀어 있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과일밖에 못 먹으며 지내면서도 이 아이를 건강하게만 낳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뭔가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뒤따라오던 여자 선생님이 냉큼 겉옷을 벗어서 제 허리를 감싸주셨어요. 이 선생, 일단 화장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싸한 느낌에 멍하니 물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설마 저 지금 하혈해요? 이 선생이 깜빡했나 보네. 어떡하지? 일단 화장실로 가서. 선생님, 저 임신 중인데요? 뭐?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결국 학교에 119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저를 당황시킨 건 학교에서 벌어진 그 소동이 아니라 병원에서 들은 진단 결과였죠. 애초에 임신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임신 맞는데요. 테스트기도 2줄 나왔어요. 아직 주차가 안 돼서 병원은 안 가봤지만 분명해요. 생리도 없었고요. 생리가 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말도 안 돼요. 저 또 유산된 거죠? 그렇죠? 또요? 저 지금 유산만 5번째란 말이에요. 맞죠? 또 유산인데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의사는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임신이 아니셨어요. 상상 임신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례를 꽤 봤거든요. 더더구나 그간 유산을 계속하셨다면 더더욱 호르몬 변화나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상상 임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동료 선생님에게까지 임신이라고 했으니 이 일을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간 반복된 유산으로 인해 이번만큼은 남편이랑 둘만 알고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싶었어요. 제 꿈은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꿈 하나로 직업도 가정을 꾸리기 좋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좋은 선생님에서 시작해서 좋은 엄마로 끝나는 것이 내 삶의 이정표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결혼한 것까지는 제 삶의 계획에 착착 맞게 진행됐어요. 이즈음 결혼했으니 우리 부부가 원하던 아이 셋은 충분히 낳겠다 싶었고 이제 임신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죠. 누가 봐도 저도 남편도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이 됐을 때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야. 너무 신나서 방방 뛰었는데 너무 경거망동했던 걸까요? 2달도 안 가 첫 번째 유산을 했어요. 처음엔 다 제 탓 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학교 늦었다고 급히 뛰어간 게 문제였나?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더 챙겨 먹어야 했나?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미웠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당신 몸 추스르는 데만 신경 써.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한테 오려고 이렇게 우리 와이프를 힘들게 하나 모르겠네. 내가 우리 애를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애가 가버린 거면? 쓸데없는 소리. 2달도 안 됐었잖아.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 남편은 자신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정리가 빠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섭섭했어요. 태어날 수 있었던 우리 아이가 사라진 건데 다음 아이를 생각하다니. 내가 알던 아이 좋아하고 다정다감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2번째 임신에 성공하면서는 저도 유산한 아이는 있게 되더라고요. 2번째로 찾아온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생 목표처럼 삼고 살았죠. 그러나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2번째 아이도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유산이 또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3번째 임신 역시 유산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즈음 되자 임신이 돼도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네 번째 유산이었죠. 7개월이 넘게 아이를 품고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 태어나려나 보다, 우리에게 오려나 보다 했는데 임신 7개월째에 또 유산을 한 거예요. 그 즈음에는 정말 비관적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난 무자식 팔자인가 봐. 나 때문에 당신까지 어떡해? 여보, 당신이 유산이 됐다면 그건 내 책임도 있는 거야. 당신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여보, 나 어떡해? 난 이제 임신해도 기쁘지가 않아. 결국 병원에서도 난임 판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의사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첫눈에 그냥 잘 맞는 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아이 셋 이상을 낳고 싶다는 점도 똑같았어요. 다산을 원하지 않는 부부도 많고 심지어는 딩크족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은 세상에 뭔가 잘 통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왜 아이를 셋 이상 낳고 싶으세요? 저희 집이 워낙 다복했거든요. 저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자고로 식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와, 부럽네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외동딸이라 늘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어요. 아, 그래서 셋 이상 낳고 싶으신 거구나. 아이들한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네요.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교사시면 남부러울 것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자녀를 셋 이상 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잘 맞는 분을 만난 것도 처음이네요. 같은 마음이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고 내숭만 떨다 왔죠. 아무래도 나 결혼하겠다 싶어서 밤새 잠이 안 왔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 그 사람에게서 애프터 신청이 왔거든요. 언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딱 30분만 기다렸다가 대답했어요. 좋다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됐죠. 우리 둘 다 1년 정도 만나보고 결혼하자는 데에 동의했고 1년이 딱 지나자 남편이 청혼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자. 좋아.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이었어요. 결혼식 때부터 부러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남편이 한의사에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우리 둘 다 직업이 좋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양육 때문이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이들을 여럿 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풍족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시댁에서도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데요. 둘 다 아이 셋은 낳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셨어요. 사실 나도 애 셋을 낳았잖아. 키울 때는 좀 힘든데 키워놓고 나니 좋긴 해. 키울 때는 확실히 힘들죠. 뭐가 걱정이야. 나도 있고 사부인도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넌 낳기만 해. 양가 부모님도 다 살아계셔서 더 걱정이 없었어요. 문제는 저의 유산이었죠. 7개월째 아이가 유산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그러셨대요. 아무래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다가는 제가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아 걱정하셨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며 덧붙이더라고요. 나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 굳이 애 셋이나 낳아서 뭐 할 거야. 하나라도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난 그래도 다복한 게 좋은데. 난 당신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더 좋아. 그러나 7개월을 품은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 엄마가 어딨겠어요.
저는 이미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허전해지자 마음도 허전해졌어요. 곧 만날 아이 생각에 사둔 아기용품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한동안은 아기용품을 보면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미역국은 먹었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미역국은 먹여야 할 것 같아서. 벌써 3번째 유산하고 미역국을 먹네? 이제 지겨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다더라. 미역국도 먹고 기력도 회복해야지. 엄마, 나 아무래도 아이 못 낳는 몸인가 봐. 순간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엄마, 울어? 너도 이럴 줄은 몰랐지. 나도 난임이었어. 뭐? 나도 너 낳기 전에 유산을 몇 번을 한 건지 기억도 안 나. 겨우 너 하나 얻은 걸로도 감지덕지했어.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해? 미리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괜히 너만 불안하지. 그래도 더 조심했을 거 아니야.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만날 아이면 결국 태어나는 거야. 안 태어나면? 나도 너랑 결국 만났잖아.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야.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아. 당분간은 그냥 임신 생각일랑 다 잊고 너 하던 생활에만 집중해. 어떻게 그래? 7개월 된 내 자식을 잃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의미 부여하지 마. 뭐?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 부여해서는 못 견디니까. 나라고 안 그래 봤겠어? 결국 나랑 만날 아이면 나한테 와. 그러니까 조바심 낼 거 없어. 엄마도 난임이었다니 그때부터는 눈앞이 더 캄캄하더라고요. 결국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했고 한동안은 계속 실패만 했어요. 시술이 거듭될수록 몸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냥 아이 낳지 말고 살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더 시무룩해졌죠. 이제 남편도 내가 임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즈음 상상 임신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상상 임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발견하면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죠. 그 즈음에는 우울증 치료가 먼저라는 남편의 판단하에 시험관 시술도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갈수록 내 자궁 나이는 더 들어갈 텐데 하고요. 그 절박함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더 열심히 받긴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 치료를 안 받으면 절대 시험관 시술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남편의 태도가 아주 단호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울증 치료가 끝날 즈음 신우이가 개원을 했어요. 남편은 한의사, 신우이는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저한테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임신을 돕겠다고 해서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가족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또 한 번의 임신에 성공했어요. 언니, 축하해요. 임신이에요. 진짜 맞는 거죠? 그럼요, 언니. 지금부터는 무조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난임으로 휴직까지 한 게 도움이 됐나 봐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니까요. 이번만큼은 절대 전전긍긍하지 말자.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 아이가 내 아이라면 분명 올 것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분만실에 가기 직전까지도 정말 아기가 태어날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여보, 배를 딱 열었는데
거기 아이만 없으면 어떡해? 그 안에 양수만 꽉 차 있고 아이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초음파로 계속 확인했잖아.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난 아직도 안 믿겨. 우리 애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는 게 전혀 안 믿겨. 신우이가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속 골반도 좁다면서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만 믿고 그러겠다고는 했는데 진통을 못 느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신우이가 그런 저를 진정시켰어요. 언니, 눈 딱 감고 호흡 몇 번 하시면 드디어 아이랑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꿈 꾸세요. 아가씨, 우리 아기 진짜 잘 부탁해요. 우리 조카를 제가 가장 먼저 품에 안아보겠네요. 난 너무 좋지. 우리 식구가 안아주는데. 알겠어요, 언니. 이제 긴장 풀고 호흡. 저는 신우이를 따라 호흡을 하며 분만실로 간 기억까지만 나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우리 식구들도 다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를 낳는 것도 어찌나 겁나던지 행여나 애가 잘못될까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어느덧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게 됐죠. 우리 부부가 원하던 다자녀는 아니었지만 한 명이라도 잘 키우면 된다고 양가 부모님들도 격려해 주셨어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애 하나만 잘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늦게라도 둘째가 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딸이 태어난 후 저는 고심 끝에 교사도 관뒀어요. 이제 내 인생의 남은 목적은 내 딸이다 생각하고 살았죠. 딸이 9살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잘 차려입고 학교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차 싶었는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민주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나 봐요. 네? 아, 그게 어머님이랑은 많이 안 닮아서 민주 어머니가 아니신 줄 알았어요. 제가 눈썰미가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보통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아, 어머니시구나 싶거든요. 아, 사실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했어요. 전학년 때도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는데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힘들게 낳은 딸인데 저를 왜 이렇게 안 닮았나 모르겠어요. 섭섭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크면서 더 닮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죠?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딸이 남편도 거의 닮지 않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우리 안 닮을 수 있나 싶게 안 닮은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둘 다 외꺼풀에 아주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딸은 쌍꺼풀도 예쁘게 지고 인형처럼 생긴 아이였거든요. 그래도 내 딸이 예쁘니까 그저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한 번 의심이 생기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딸의 친자 검사를 맡겼는데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저는 친자 검사지들을 들고 신우이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기도 해요? 언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거 봐요. 우리 애가 내 친자가 아니래요. 친자 검사 결과를 본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가씨, 어떡하면 좋아요? 애가 바뀐 것 같아. 산부인과 원장인 신우이 병원에서 낳은 내 딸이었어요. 9살이 된 내 딸이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너무 닮지 않아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남의 자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멍하니 검사지만 볼 뿐 무슨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가씨,
그날 태어난 아이 중에 우리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은 다 있죠? 신우이가 친자검사지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그걸 박박 찢는 겁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군요. 갑자기 아가씨가 그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어요. 아가씨, 바른 대로 말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가씨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애 바뀐 거 알고 있었는데 소문나면 병원에 타격 갈까봐 쉬쉬한 거죠? 그렇죠? 언니, 만약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든 내 조카를 되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설마 난임 끝에 태어난 우리 조카가 남의 손에 크게 뒀겠어요? 옛날에야 아이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뭔데요? 내 친자가 아니라잖아요. 검사 결과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말한 진실이 뭐냐고요? 신우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가씨, 언니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상태였어요. 뭐라고요? 제왕절개로 꺼냈을 때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 민주는요? 언니, 그 애는 언니 아이랑 같은 날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아요. 뭐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가씨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가씨, 설마 나 때문에 남의 애를 빼돌리기라도 한 거예요? 언니, 정말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벌이면 어떡해요? 오빠도 오라고 해야겠네요. 오빠도 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우리 남편도 같이 짜고 벌인 일이라고요? 언니, 이러다 기절하시겠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요? 순간 머리가 핑글핑글 돌았고 저는 결국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냐고? 당신, 아가씨랑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어? 당신이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끝까지 속기를 바랐던 거야? 그럼 우리 민주 친부모는 어쩌라고?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 애 생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어. 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랑 비슷한 시간에 다른 분만실에서 출산하던 산모였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유명을 달리한 거야. 그 남자는 자기 아내 때문에 울고 있고 나는 사산아로 태어난 우리 아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 둘이 멀찍이 서서 울다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혹시 자기 아이를 키워줄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실 아이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말이 돼? 당신 지금 나 또 속이는 거지? 아니야, 정말이야. 행색도 남루하기도 했고 사실 둘이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아이 때문에 일단 출산하고 혼인신고하고 하려고 했다는데 자기가 잘해준 게 없다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 자기가 저 애를 데려가면 자기 여자친구처럼 결국 제대로 살게 못할 것 같다고. 사산된 아이 대신 자기 아이를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당신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냐고. 근데 그걸 최 원장이 들은 거지. 아가씨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 원장이 자기만 믿고 맡기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안 그랬다가는 이번에는 당신이 못 살 수도 있다고. 그냥 눈 딱 감고 언니 살리자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꺼냈는데 이미 숨이 안 붙었다고 하면
언니는 분명 다 자기 탓이라고, 자기 태가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당신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 어쩌면 최 원장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우리 딸을 내가 낳은 아이라고 속였다고 애 친아빠도 부탁했어. 그냥 당신이 낳은 아이로 해달라고. 자기는 앞으로도 절대 친부 권리 행사할 일 없다고 각서까지 쓰고 갔어. 내가 생활비라도 좀 보태주겠다고 했더니 절대 안 받더라고. 적어도 자기가 돈 받고 아이 넘긴 친부가 되고 싶진 않다고. 그건 그렇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결국 태어나지 못한 거네? 내가 끝까지 안고 있었어. 보내줄 때까지 계속 안고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면 그때는 당신이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도 동의한 거야. 나는 당신이라도 살려야 했으니까. 난 자식 없어도 당신 없이는 못 사니까. 근데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굴었어? 자기 친딸처럼 키웠잖아.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 자식이지. 우리 딸도 불쌍하잖아. 엄마는 자기 낳자마자 떠났고 친아버지는 형편 때문에 친권도 양육도 포기했고 결국 그 애보다는 자기 현실을 택한 거잖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아이인데 가엾잖아. 나라도 진짜 아빠로 키워주고 싶었어. 마침 그때 우리한테 오게 된 거면 당신이 낳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우리 애도 끝까지 모를 뻔했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 그때는 그냥 당신만 생각했어. 당신만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 내가 못 살아. 그럼 시간 좀 지나서라도 말했어야지. 난 내 자식이 먼저 간 줄도 몰랐잖아. 화장해서 가족 장지에 안치했어. 우리 애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태어나서 얼굴 한번 못 본 애야. 그 애가 무슨 엄마를 보고 싶어 해. 여보, 우리 애는 민주야. 누가 뭐래도 민주는 내 딸이야.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죠. 분만을 마친 아가씨도 급히 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아가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좀 진정한 뒤에는 사실을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럴까도 했는데 오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빠한테는 언니가 가장 중요했어요. 먼저 간 우리 애는요? 우리 딸은요? 미안해, 미안한데 난 당신이 먼저라고. 남편이 화를 내더니 병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어요. 지금 자기가 화낼 때예요? 오빠도 다 언니 생각해서 한 거라 속상해서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눈치 못 챘으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빠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말을 하겠어요. 언니, 하나만 알아주세요. 시작은 제가 했지만 오빠가 제 의견을 받아들인 건 언니 하나만 보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론 민주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언니랑 오빠도 운명처럼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살았네요. 아이 엄마도 내 아이도. 언니, 죄송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언니가 민주 키우면서 밝아지는 거 보니까 저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언니가 행복했으면 했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아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 아빠가 우리한테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이도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안 받아줬으면 아이는 그대로 고아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가씨와 남편 말이 사실이면 정말 그랬겠더라고요. 그랬으면 민주는 지금처럼 언니 오빠 품에서 못 컸고요. 우리 민주 얼마나 예뻐요. 양가의 기쁨이잖아요.
내가 낳은 딸치고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늘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동안 잃은 아이들을 다 합쳐서 예쁜 딸을 보내주셨나 보다 했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언니가 왜 바보예요. 언니는 그저 자기 딸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나 보면서 재밌었어요? 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애가 엄마를 안 닮았냐고 할 때만 해도 우리 딸이 너무 예쁘긴 하지 그러고 말하는데 진짜 안 닮은 이유가 있었다니. 나 이제 어떡하냐고요. 신우이는 저를 계속 달래려고 했어요. 언니, 어떡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민주는 언니 딸이에요. 갓 태어나서 처음 안긴 엄마 품도 언니 품이었고 아빠 품도 오빠 품이었다고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내 마음은 어쩌고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언니는 이제 와서 민주를 고아원에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애 아빠라도 찾아봐야죠. 애 아빠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신우이와 남편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우리도 언니한테 말할 이유를 못 느꼈던 거예요. 민주 태어나고 벌써 9년이 지났어요. 우리 병원도 늘 여기 있었고요. 찾아오려고 했거나 아이 소식이 궁금했다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약속이었다고 해도 좀 너무하네요. 저도 내심 한 번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 애 집에 올 시간인데? 저 일단 가볼게요. 언니, 링거는 다 맞고 가셔야. 그냥 좀 놀란 거예요. 오빠한테 가라고 하면 되죠. 맞다. 이 사람도 여기 있지. 그 사람이 애를 어떻게 챙겨요? 이거 좀 빼주세요. 엄마로 살아온 게 습관이라 저도 모르게 애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나가는데 남편이 병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확 가버릴까 하다가 또 그러고 있는 건 꼴보기 싫어서 말했어요. 뭐해? 애 끝날 시간인 것도 모르지? 사람을 놀라게 했으면 애라도 잘 보던가. 애 끝나는 시간인 줄도 모르고 넋놓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애 배고프겠다. 간식 준비도 못했네. 나는 애 데리러 갈 테니까 애 좋아하는 간식 좀 사서 집에 가 있어. 학교 근처 학원 앞으로 가니 우리 딸이 친구들이랑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아기 잘 다녀왔어? 엄마, 우리 아기가 뭐야? 나 이제 학생이라고. 그래, 우리 집 학생. 잘 다녀왔어? 엄마, 오늘 간식은 뭐야? 글쎄, 잘 모르겠네. 내 간식 없어? 오늘 간식 담당은 엄마가 아니거든. 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딸은 신나서 아빠 품에 안겼어요. 아빠가 간식 담당이었어? 그럼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간식 많이 사왔지? 우와,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응. 남편이 딸에게 금이야 오기야 간식을 먹이는 사이 저는 친정에 연락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저녁 먹여달라고? 저녁도 먹여주고 우리 갈 때까지만 좀 데리고 있어줘. 최서방이랑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 어머, 어디 초상이라도 났어? 그렇네. 알겠어, 얼른 보내. 지금 집에 왔겠는데? 딸에게도 비슷한 핑계를 대고 외가에서 저녁 먹고 놀고 있으라고 했더니 워낙 할머니들 손에서도 자주 큰 애라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 뒤 남편과 단판을 짓기로 했죠. 남편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할까? 그래, 그러자. 집에서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식당으로 가서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간은 우리 딸 얘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허무했어요. 여보,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싸우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야. 민주는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키울 거잖아. 그래, 100만 번을 다시 생각해도 애를 다른 데로 보낼 순 없어. 하지만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가 의문이야. 정말 그 아빠가 애를 포기한 게 맞는지 아니면 아가씨랑 당신이 엉뚱한 일을 벌인 게 아닌지 불안해. 이걸 확인시켜 줄 수도 없고. 왜 없어? 아니, 그걸 확인하려고 애 친부한테 연락해야 한다는 건데. 그때였어요. 우리가 있던 식당룸의 문이 열리고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쟤도 불렀어? 그리고 뒤따라 저로선 처음 보는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언니가 하도 불안해하길래 내가 연락했어. 병원 기록에 남은 연락처로 연락했더니 받더라고. 우리 딸의 친부가 저를 보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힘도 없었지만 겨우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처를 안 바꾸셨네요? 혹시 몰라서 안 바꿨습니다. 제가 보내긴 했지만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바꿨다면 본인이 키울 생각이었나요? 그때 형편과 맘 같아선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키우는 게 고아원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지금 보기엔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애엄마 떠나고 아이까지 보낸 뒤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서서 얘기하자 신우이와 남편이 일단 앉자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주문한 뒤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9급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다닌 지는 5년 좀 넘었고요.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를 맡아주신 덕분이에요. 아이까지 키우면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아이의 권리는 친부에게 먼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닙니다. 저는 그때 양육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양육할 상황이 되신다면서요.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보기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그게 무슨... 우리 때문에 연락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고 아이 양육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와 말을 바꿀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저 결혼했어요. 아가씨는 이미 오면서 들은 건지 놀라지 않았고 남편도 저랑 똑같이 놀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이요? 네, 아내 뱃속에 아이도 있고요. 저한테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는 걸 알면 많이 놀랄 거예요.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네, 같은 공무원이었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도 전혀 연락이 없으시기도 했고 사실 저도 잊고 지냈습니다. 딸의 친부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가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한 번 안아본 게 다행거려 저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낳다가 먼저 간 전 여자친구도 섭섭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 낳는 거 반대였어요. 아직 우리 상황이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아이 낳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지 않냐고 포기하자고 했는데 기어코 낳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내 앞날도 막막해서 아이가 태어난 게 재앙 같았어요. 네? 이런 표현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도 원망했고요. 그래서요? 지금도 애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와 봐서 뭘 할 건데요. 제가 데려다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요. 이 상황에서 애가 있다고 하면 평범한 집안에서 무탈하게 자란 우리 와이프 기절할지도 몰라요. 놀라서 애라도 유산되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원장님이 연락하셨을 때 철렁했어요. 설마 이제 와서 나한테 애를 맡아달라고 하시는 건가? 진즉에 번호를 바꿀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원장님이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아이 양육 포기했다는 사실을 와서 좀 말해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이제와 아이를 다시 맡을 순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선택이 맞으니까요. 아이 친부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그래도 만났는데 식사는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밥을 먹는데 애 친부가 그러더라고요. 많이는 못하겠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보낼 생각은 있습니다. 매달은 아니어도 보너스 나오는 거라도 보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친권 자체를 포기하신 건데 그런 걸 원할 순 없어요. 저는 뵙고 나니 이제야 다시 확실해져서 좋아요. 어떤 점이요? 행여나 아이 양육을 이제라도 원하는 친부가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당시에는 포기했어도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면 모른 척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가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아예 보내는 건 못해도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원해서 꾸린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요,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미 그때 아이 친권을 포기한 나쁜 아빠입니다. 그냥 나쁜 아빠로 남을게요.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 아빠와 헤어지는데 어쩐지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태어날 아이는 잘 키우세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요. 아이 친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죄책감도 태어날 아이 키우면서는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어쩌면 아이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요. 산부인과 원장님 오빠신데 오죽하실까 싶었어요. 그냥 저는 적어도 제가 책임지지 못한 딸에게 짐이 되는 친아빠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나서서도 안 되는 아이지만 적어도 뭘 바라서 찾아가는 부모까지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행여 제가 망하고 내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해도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랑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사모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품어주신 사모님 아이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사모님 남편분이 아이를 안고 많이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 아이를 맡기면 어떨까, 내 아이를 키워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고요. 저는 키울 자신도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야말로 부모의 자격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나 진심이에요. 언제라도 아이 보고 싶으면 그냥 지인으로 소개할 수도 있으니까 오셔도 돼요. 그렇게 절대 못 오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에게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이 생모는 어디에 안치됐나요? 납골당이요. 아이랑 같이 가보고 싶어요. 아이 친부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물론 우리 남편과 시누이도 그 사람 못지않게 놀랐고요. 여보, 그래도 그건 굳이. 그래요, 언니. 굳이 아이 친아빠도 나서지 않겠다는데
굳이 친엄마가 있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어요? 아가씨, 사람은요, 마음이 커야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 엄마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낳고 싶어 했던 아이라면서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우리 애한테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언니, 진즉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딸한테 말할 준비를 천천히 했을 텐데. 당장은 말 못해도 천천히 알려줄 생각이에요.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 있었다고요. 그러자 아이 친아빠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알려주실 건가요? 글쎄요. 뭐라고 알려주길 바라세요? 그냥 사모님 마음대로 알려주세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요. 그래요. 내가 우리의 엄마니까 그렇게 할게요. 아이 친부와 헤어진 뒤 남편과 시누이가 차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한 번 더 저에게 사주했어요. 언니, 다시 충격받고 무슨 일 저지를까봐 언니 허락도 없이 우리 멋대로 일을 벌였어요. 용서해주세요, 언니. 내가 당신 없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난 또 당신이 우리 딸을 친아빠한테 보내려는 줄 알고 시겁했지 뭐야. 두 사람 다 이제 그만. 이제 더는 숨길 것도 없고 나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잘 이겨내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무서웠는데 애 친아빠 보고 나니까 두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다 괜찮아졌어. 이제 우리 딸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근데 언니,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했잖아요. 우리 딸을 낳아준 그 엄마. 우리 애가 그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낳아줬는지는 알아야지. 그냥 같은 엄마여서 그런가? 아이를 낳고 싶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토록 낳고 싶은 아이를 낳았는데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가버렸다고 생각하면 가엾지 않아요? 결국 시누이랑 남편도 더는 제 뜻을 반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늘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며 지냈고 우리 남편도 아이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대신 한 가지 달라진 건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딸에게 출생의 비밀을 차분히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날 낳아준 게 아니라고? 널 사랑으로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어. 왜? 왜 엄마가 안 낳았어? 안 낳은 게 아니라 못 낳은 거야. 엄마가 임신이 돼도 자꾸 유산이 됐었거든. 헉! 정말? 그날도 엄마가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같은 날 네가 태어난 거지. 널 낳아주신 분은 너를 낳자마자 돌아가셔서 널 보지도 못하셨어. 그건 슬픈데? 맞아. 그래서 엄마도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낳아준 생모가 있다는 거 우리 딸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랑 엄마랑 아빠는 기억해줘야 하지 않을까? 맞아. 기억해줘야 해. 우리 딸 참 착하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엄마랑 아빠와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딸을 우리랑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널 낳아주신 분인 거야. 딸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애가 충격을 받았겠다 싶어 걱정하고 있는데 다시 저를 보더니 그랬어요. 우리 반에 엄마랑 아빠랑 재혼한 애가 있어. 그럴 수 있지. 또 우리 반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애도 있어. 그래? 안타깝네.
응. 근데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응? 재혼한 애는 새엄마가 낳은 동생이 밉대. 어머, 그래? 응. 자기는 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을까 그러면서 울었어.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슬퍼. 엄마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난 알거든.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우리 민주뿐인걸?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 엄마가 이제 와서 동생을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재혼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산 부부잖아. 응, 같이 너를 키웠고 아주 만약 네 동생이 태어난다고 해도 너랑 똑같은 엄마 자식이지. 새엄마를 만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새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정이 좀 덜 들어 그럴 거야. 가족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더 깊은 정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엄마가 갓난아이 때부터 키웠어. 너를 처음 품에 안은 사람도 엄마랑 아빠야. 그러면 나는 계속 엄마 아빠 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아빠 딸이지? 아직 어려서 내심 불안한 구석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건 우리 부부가 사랑으로 더 채워주자고 다짐했어요. 이 사실을 안 친정엄마도 왜 그랬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애는 모르는 일인데 굳이 말해야 해? 엄마, 같은 엄마끼리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애 생모를 외면하면 우리 딸의 뿌리를 외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애 생모가 애를 버렸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낳았다는데 애 얼굴 한번 못 본 게 마음 아파. 하여튼 이제 어떡할 거야. 애가 나한테도 할머니, 할머니도 계속 내 외할머니죠. 이런다니까. 엄마, 그냥 계속 확신을 줘. 나는 차라리 어릴 때부터 내가 데리고 그 확신을 주면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괜히 어른 됐다고 뒤늦게 알려서 애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계속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거 이미 다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몇 달 뒤, 딸이 모든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때 딸에게 물어봤어요. 낳아주신 엄마 계신 곳에 같이 가볼래? 응. 저는 이미 한 번 다녀왔는데 애엄마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아쉬운 대로 딸에게 보여줬어요. 낳아주신 엄마 성함이야. 응. 인사 한번 드릴까? 안녕하세요. 딸이 꼭 처음 보는 어른에게 하듯 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사는 제가 했어요. 저는 두 번째죠. 사시는 게 참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맘고생하면서 낳은 딸 잘 크고 있어요. 우리의 꿈이 의사인데요.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대요. 애가 아직 어려서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가 따로 있는 걸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면 생모가 어떤 의미인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키운 딸이라 저처럼 철이 좀 없네요. 엄마, 내가 어린이인데 철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언제는 학생이라며? 아, 맞다. 분리할 때만 어린이라고 하더라. 낳아주신 엄마 앞에서 창피하게 이럴 거야? 창피한 것도 알고 학생 맞네.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딸이 묻더라고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그럼. 엄마랑 아빠도?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해주자. 응, 나 자신 있어. 그러면서 딸이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 양 볼과 이마, 입술에까지 뽀뽀 세례를 퍼부었어요.
마지막으로 딸의 생모가 잠든 납골당을 돌아보며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인사한 뒤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